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메타스플로이트 프레임워크들을 사용하기 시작할 건데, 우선 메타스플로이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기 전에 sudo msfdb-init,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메타스플로이트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공격 모듈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얘도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데이터베이스들을 초기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셔야만이 뒤에 실습들이 이제 원활하게 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메타스플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이제 칼리 리눅스에 설치가 되어 있냐면은 USR 쉐어의 메타스플로이트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공간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러분들이 설정 파일이나 아니면 후에 여러분들이 제작했던 어떤 공격 모듈들을 여기다가 이제 포함을 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 공간에다가 여러분들이 좀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 구조, 메타스플로이트 구조 같은 경우에는 후에 뒤쪽에서 한번 직접 저희가 가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MSF 콘솔이라고 하는 명령어로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명령어로 우선은 이제 메타스플로이트를 초기화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동작이 잘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아마 잘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들은 이제 메타스플로이트를 처음 시작을 할 때 나오는 배너 그래픽 같은 경우인데, 요거는 이제 랜덤으로 몇 가지 한 3-4개까지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림이 틀려도 상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 칼리 리눅스의 2024년도 4 버전에 있는 것은 6.4점입니다. 지금 뭐 메이저 버전, 앞에가 이제 메이저가 완전히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사용하는 방법들도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물론 이제 뒤에 명령어들 안에 이제 세부적인 명령어들이 조금 달라집니다. 네, 전체적인 틀들은 바뀌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메타스플로이트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면 우선 용어부터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야 하는 것인데, 뭐 이렇게 이스플로이트하고 이제 어슬리어스, 포스트 페이로드, 인코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메타스플로이트에서는 여러 가지 공격 코드들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했고, 아까 공격 코드들은 이스플로이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000개가 넘는 이스플로이트라고 하는 공격 코드들이 이제 우선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슬리어스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이 메타스플로이트에서 설명하는 것들은 어떤 추가적인 기능들 아니면은 정보들을 수집할 때 사용하는 그런 모듈들, 그 다음에 이제 여러가지 브루트포스 공격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이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거, 한마디로 시스템들을 뭔가 이제 침투를 해가지고 권한들을 획득하는 것 이외에 앞에 어떤 작업들을 이제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사용하는 그런 공격 도구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상당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버전 정보들을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관리자 정보들을 이제 확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관리자 정보가 있으면은 저희가 로그인 정보 같은 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브루트포스 공격, 무작위 대입 공격이나 이렇게 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얻어낸다거나 아니면 디도스 공격들을 진행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쪽에 기능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포스트 이스플로이트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스플로이트로 뭔가 시스템들을 침투를 하고 난 뒤에 다음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어떤 것들을 단계를 좀 생명을 하면은 얘가 이제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두 번째로 뭔가 시스템들을 공격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페이로드는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이 페이로드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이것들을 공격을 할 때 그 접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 이런 공격 형태들을 우리가 페이로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공격을 어떤 얘 서버 대상으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인데, 얘한테 뭔가 이제 백도어를 연결할 수 있는 문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여기에 적합한 어떤 시스템 침투하고 난 뒤에 명령어들을 뭔가 이제 편안하게 수행을 한다거나 이런 환경들을 제공해 주는 것들 만들어내는 애들이 바로 페이로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백도어 역할들을 좀 많이 합니다. 얘네들이 백도어 역할들이요. 그래서 금방 얘기했듯이 1번 어떻게 보면 2번, 3번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스템들을 다 침투를 하고 난 뒤에 4번, 마지막에 저희가 포스트 이스플로이트로 추가적인 어떤 정보들을 수집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용어들이
좀 이렇게 섞여가지고 들어와요. 지금은 이게 뭔 말인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이제 실습들을 해보시면은 아, 여기 안에 어떤 공격 모듈들이 있구나, 그러면 이제 감으로 좀 이렇게 알아가시면 돼요. 이게 정확하게 이제 범위들이나 그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 여러 가지들이 좀 섞여 있어요. 한번 하다 보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코더스라고 하는 거, 넙스하고 이베이선이라고 있는데, 인코더 같은 건 이제 난독화하고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베이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요 난독화하고 이 넙스라고 하는 것들을 좀 합해가지고 얘네들이 별도로 이제 우회 기법들을 만든 건데, 이 세 개 다 이제 어떤 거라 보시면 되면, 나중에 이제 메타스플로이트에서 만든 것들은 거의 다 이제 악성 코드 형태예요. 악성 코드요. 그 다음에 이제 공격을 하는 이스플로이트 같은 거기 때문에 공격 코드들이기 때문에, 실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들, 안티바이러스죠. 안티바이러스 이제 백신에 걸리게 돼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윈도우즈 디펜더나 그런 데서 이제 다 걸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걸리는 것들을 조금 더 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섞여 가지고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격 코드나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악성 코드들을 제작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안티바이러스들을 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조들이 되어 있고 명령어들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help라고 하는 것들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알아갈 그런 명령어들이 쭉 나옵니다. 굉장히 많죠. 예, help라고 명령을 했더니 지금 보시면은 이제 모듈 커맨드 정보부터 기본 커맨드 막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뭐 이런 것들을 뭐 하나씩 익혀가는 것들이 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 사용하지는 않고 저도 이제 사용 안 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씩 이제 배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던 요 메타스플로이트의 이스플로이트 어슬리어스가 아니라 포스트 페이로드 이런 것들은 어디에 있냐면은, 자, 터미널을 하나 더 열도록 할게요. 터미널을 하나 더 열 때는 이제 파일에서 뉴 탭을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 터미널 하나 이쪽에서 누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뉴 탭으로 하나 열도록 할게요. 그래서 뉴 탭으로 여시면은 이렇게 탭이 하나 이렇게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모든 것들은 다 어디 쪽에 있냐면 CDUSR 슈어의 메타스플로이트 프레임워크라고 해요. 탭을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면은 자동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리눅스에서는 특히 이제 데비안이라고 하는 이 리눅스 구조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설치하면 다 USR의 슈어라고 하는 공간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칼리 리눅스에서 내가 요것들을 좀 찾아내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항상 요 폴더에 가셔가지고 세부 정보들 설정 파일이나 아니면은 이제 추가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쪽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ls 명령을 수행하시면은 이렇게 어떤 모듈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메타스플로이트에서 제공해주는 여러가지 이제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모듈까지 한번 가볼까요? 이 모듈 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어슬리어스, 인코더, 이베이슨, 이스플로이트, 넙스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이 이 모듈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다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중요한 공격 모듈들에 대한 디렉토리죠. 디렉토리인 거고, 한번 이제 이스플로이트라고 하는 공간에 한번 가볼까요? 나중에 어차피 이것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접근할 때는 언제 이제 접근하시냐면은 실질적으로 뭔가 이제 파이썬이라고 하는 것들을 공격 코드가 있어요. 근데 나는 이거를 좀 더 이제 메타스플로이트에서 좀 뭔가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공격 코드를 만들어 내고 싶어. 아마도 이제 루비로 되어 있는 건데, 루비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만들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이제 공격 코드들을 넣어준 다음에 메타스플로이트에서 같이 다시 불러오시면은 실질적으로 그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스플로이트로 가시면 또 있습니다. 폴더가요. 지금 현재 보면은 이스플로이트까지 온 겁니다. 이스플로이트까지 온 거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윈도우즈, 나는 윈도우즈를 공격하고 싶어. 그 윈도우즈로 들어가시면 또 나와요. 굉장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즈 환경에서 나는 이제 뭔가 이제 브라우저나 FTP를 공격하고 싶어. FTP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공격 코드들이 이제야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B라고 하는 것들이 있네. 이제 루비라고 하는 스크립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타스플로이트는요, 예전에는 이제 뭐 파이썬이나 이런 것들, 아니 시어나나 이런 것들로 좀 많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다 그냥 루비 스크립트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요 메타스플로이트의 전체 이제 코어를 담당하는 그런 프레임워크, 우리가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여기 정해놓은 어떤 명령어들, 정해놓은 그런 함수들을 가지고 사용해라. 그래서 내가 이거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뭉탱이로 하나 이게 프로그램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들에 대한 사용하는 거,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그 인터페이스 부분의 명령어들이나 그런 것들이, 스크립트들이 다 루비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루비라고 하는 언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어디에서 만들었냐면은 우리가 이제 일본 쪽에서 만든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에서 이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비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뭐 국내에서는 이제 루비라고 하면은 루비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보이진 않죠. 루비라고 사용하는 것들, 프로그램들이요. 그래서 많이 접하지는 못할 건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뭔가 파이썬이나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셨다면은 요것들을 직접적으로 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조금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 이제 루비 언어로 되어 있는 것들, FTP라고 하는 공격 코드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요것들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공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워낙 이제 어플리케이션도 많잖아요.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고, 그 어플리케이션들을 다 우리가 뭔가 메타스플로이트로 다 알아낼 수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서비스의 모든 취약점들을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맞게, 그 사용자의 서치, 나중에 이제 정보 수집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맞게 저희가 선택을 해서 공격들을 진행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갖춰져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메타스플로이트 프레임워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연되는 이런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이런 소스 코드들을 가져와서 요 인터페이스, 여기 앞에서 불러왔던 요 메타스플로이트라고 뜨는 요 빨간색이라고 하는 MSF6이라고 하는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명령어를 가지고 진행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공격들을 실질적으로 요 메타스플로이트 탭을, 그 다음에 뒤쪽에서는 이제 뭐 윈도우즈면은 윈도우즈 환경으로 이제 공격들을 진행을 하면서, 이게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가는 좀 소스 코드나 아니면 이제 뭐 와이어샤크에서 패킷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분석을 하긴 할 겁니다. 분석을 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익혀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메타스플로이트가 저장되어 있는 그런 환경들도 좀 살펴봤고요. 그런 용어들, 의미들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번 실습을 통해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폴더들도 접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